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레버리지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아니면 테마주나 단타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다는 착각, 주식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다음에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착각.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 관한 마인드셋을 공유하는 희망 고문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10번의 매매 중에서 7번은 익절을 했고 3번은 손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승패만 보면 익절 횟수가 더 많으니까 소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번의 익절 금액보다 3번의 손절 금액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 사람은 트레이딩과는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로 행동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핸드폰을 들고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조그만 수익에도 들뜨고 지금 익절하지 않으면 수익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쉽게 매도를 해버리고 익절을 했다고 좋아합니다. 반대로 작은 손실은 금방 본전으로 회복될 것 같은 기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계좌는 마이너스 주식들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짧게 익절한 경험에 비추어 내가 종목을 잘 본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계좌 잔고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보다 조심해야 할 착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식에 소질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앞의 내용이 돈을 잃게 만드는 착각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착각인 것이죠. 사실 이런 착각이야말로 우리를 시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예시에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이너스만 남은 계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버텨야 되겠다. 그냥 주식은 나와 맞지 않나 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남은 주식을 전량 손절하고 떠날 수도 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우리는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우리를 부자 되기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얻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든 시장에 참여하고 남아있어야 하는데 시장의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시장을 이탈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면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 결국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입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매수 타이밍을 재지 않고 본인만의 계획에 따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죠. 다음 예시를 통해 꾸준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1900년부터 2019년까지 A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1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경기 침체나 약세장에 상관없이 말이죠. 반면 B는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침체기에는 매달 1달러를 저축했죠. 침체기가 끝나면 매달 1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C는 침체가 없을 때는 주식에 1달러를 투자하고 침체가 시작되고 6개월 뒤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침체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1달러씩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상황을 살펴가며 투자한 C가 가장 수익이 좋을 것 같겠지만 놀랍게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사람은 A였습니다.
A는 B와 C 수익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1900년과 2019년 사이에는 1428개월이 있었고 그중 300개월이 경기 침체 기간이었습니다. A의 성공 요인은 침체기에도 꾸준히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요. A가 침체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300개월의 침체기 투자의 성과가 1100개월의 성과와 맞먹은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침체기가 왔다고 해서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침체기가 오면 오히려 평소보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의 주식을 매도할 때가 바로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투자자야말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